1월 13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명태균 불똥 우려의 김건희 특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뒷순위로 밀렸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최우선 목표는 대선 주자 방탄이 될 전망입니다. 취임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돌아옵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개점 휴업 상태인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외교 고립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평가기관들의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년 대비 2개 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으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LG CNS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현신균 LG CNS 사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최하나입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석열 씨 체포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2차 집행이 임박하자 윤 씨 측은 어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요. 여전히 경찰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란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뒷순위로 밀렸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여권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최우선 목표는 대선 주자 방탄이 될 전망입니다. 유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렸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9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내란 특검법에 합의하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빼자고 야당에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유력 대권 주자들을 상실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의 중심엔 명태균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들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홍준표, 오세훈 시장의 경우 명태균 씨와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5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여당의 비토 정서가 워낙 커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취임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돌아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거래, 반중전선의 여파까지 고차원 방정식이 차례로 예고됩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개점 휴업 상태인 한국은 최악의 경우 외교 고립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한동인 기자입니다. 취임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곧 돌아옵니다. 트럼프 1기보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조차 개점 휴업 상태가 된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나토의 GDP 대비 5%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해서도 머니머신이라고 지칭한 그는 현재의 9배인 약 15조 원을 거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거래까지 예고됩니다. 이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핵 동결 후 ICBM 수준의 중단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안보 위기는 그대로인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동맹 경시를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군사력 개입까지 언급한 건데요. 이는 결국에는 중국의 히토류 패권을 겨냥한 겁니다. 노골적인 반중전선이 취임 전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경제 분야에서의 대중압박은 예고된 것인데요.
주한미군의 역할을 놓고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경기가 올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내 정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1분기 경기는 내수도 수출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국내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인플레가 재심화되고 고금리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윤영혜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경기가 올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모든 유형에서 100을 동반 하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모든 유형에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형별로 산업은 97, 대형업체가 94, 100을 다시 하회하고 ICT 부문은 89로 2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나머지 유형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했습니다. 2025년도 연간 매출 전망 BSI는 91에 그치는 등 2024년 전망치인 99보다 낮아졌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인플레 재심화, 고금리 지속, 고율 관세 부과 영향 등의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대치 국면으로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이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 대치 국면에 기업 대관 조직도 속수무책입니다. 정책이 결정돼야 사업 전략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할 텐데 답이 없다며 대관들이 답답해야 합니다. 10일 대기업 대관 임원은 대관 업무는 마비 상태라며 필요한 정책 추진도 안 되고 탄핵이 되든지 어쨌든 빨리 상황이 정리돼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관 임원도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차기 대선 후보의 정책 성향이나 파악해보고 있다며 기업의 우호적인 여당은 힘을 못 쓰고 야당은 대관을 만날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여야가 첨예한 정책 현안에선 난맥상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전기본, 전력망 특별법 등이 막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건설사 신용도 줄강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데다 부동산 PF 우발 채무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용평가사들도 건설업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공능력 순위 58인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후 건설사 신용도 줄강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용평가사들도 건설업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건설산업은 비우호적, 신용등급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사미수금과 PF 우발 채무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때 추가적인 신용도 저하 가능성이 내재한다고 봤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최근 발표한 2024년 신용등급 변동 현황 보고서에서 건설업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동원건설산업, 한신공영 등급 전망은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날스 신용평가는 2025년 산업전망 리포트를 통해 건설업의 실적 전망은 저하로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신평은 지난해 GS건설과 태왕 ENC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KCC건설과 동원건설 산업에 대해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평가기관들의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년 대비 2개 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으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두 기관만이 1등급씩 상승해 종합청렴도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김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평가기관들의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을 살펴본 결과 수출입은행은 전년 대비 2계단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수은 측은 권익위 권고 과제를 다소 미이행한 점과 자체적인 과제 발굴의 독창성이 떨어진 점이 감점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은과 함께 4등급을 받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세 기관은 청렴시책 적극 수행, 우수기관 벤치마킹, 자체 청렴도 조사 등으로 청렴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무역보험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무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중진공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양 기관은 기관장의 리더십과 반부패 시책 우수 사례 공유, 반부패 청렴 전담부서 신설 등을 개선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렴도가 정책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대외 이미지와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한화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 등 선박엔진 업체가 조선업계의 초호황 시기에 맞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은 아시아 기업과 6,292억 원의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는데요. 연초부터 대규모 수주 신호탄을 쏘며 실적 성장에 기대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한화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 등 선박엔진 업체가 조선업계의 초호황 시기에 맞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국내 선박엔진 업체의 수주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선박엔진 계열사 한화엔진은 아시아 기업과 6,292억 원의 선박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이는 한화엔진의 지난 2023년 매출 8,544억 원의 73.6%에 해당하는 수주입니다. 앞서 한화엔진은 지난 6일에도 삼성중공업과 836억 원 규모의 계약도 맺은 바 있습니다. HD현대그룹의 선박엔진 계열사 HD현대마린엔진도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은 작년 3분기 기준 누적 4,025억 원의 신규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도 중국 업체 2곳과 약 1,000억 원의 선박엔진 공급 계약을 맺으며 신규 수주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의 작년 3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6,6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는 한국, 중국, 일본의 총성 없는 기술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로 대표되는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이어갔던 가운데 중국의 약진과 재도약하는 일본의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재계 총수들은 총출동해 AI 등 혁신 기술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진양, 배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2025는 한국, 중국, 일본의 총성 없는 기술 전쟁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로 대표되는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었던 가운데 중국의 약진과 재도약하는 일본의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대표 제품을 베끼기 급급했지만 올해에는 눈길을 끌만한 혁신 제품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TCL의 인공지능 집사 로봇 에이미는 서비스 시연 때마다 많은 참관객이 몰리며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레노버는 세계 최초로 화면이 늘었다 줄어드는 롤러블 노트북을 공개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롤러블 패널이 탑재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간 다소 부진했던 일본 기업들은 본업을 탈피한 혁신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니콘은 카메라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개발에 나섰고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역량과 결합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올해 1,000곳이 넘는 국내 기업이 총출동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는 재계 총수를 비롯한 CEO들이 현장을 누빈 것으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AI로 대변되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점검하고 자사의 기술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기술 격차를 확인하면서 다양한 업체 간 합종 연행을 통한 시너지 방안 마련에도 집중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남을 갖고 HBM 공급 등 여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회동 이후 HBM 개발 경쟁력에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부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전시 기술을 살폈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도 여러 기업의 부스를 찾았는데요. 올해 CES를 마가, 즉 Make All Great with AI로 정의하며 임직원들에게 AI 기술 연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낙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강조하며 연내 AI 로봇 출시를 발표했는데요. 양사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분야 협약을 맺고 AI 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협력 관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LG CNS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현신균 LG CNS 사장은 IPO를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초 기업 공개를 앞둔 LG CNS가 9일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LG CNS는 AI, 클라우드, 스마트 로지스틱스, 스마트 팩토리 등 DX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클라우드는 LG CNS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처럼 검증된 자사 솔루션을 통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있었던 12.3 계엄 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절하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영규 LG CNS 최고 재무책임자는 해외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절하되어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LG CNS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의 우주 청약을 거쳐 2월 중 신규 상장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금융당국의 신규 초대형 투자은행 인가계획 발표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들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본 규모를 갖춘 종투사들은 초대형 IB 인가를 통해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유독 메리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보라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의 신규 초대형 투자은행 인가계획 발표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들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본 규모를 갖춘 종투사들은 초대형 IB 인가를 통해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유독 메리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초대형 IB는 단기 금융업이 가능해 IB 부문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투사들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연내 신청을 목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메리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신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사고를 비롯해 내부 통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 인가 신청을 미루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강조하는 당국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사고가 연일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불황의 그림자가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비용 줄이기에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통업계에선 실적이 부진하거나 미래 성장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정리에 나섰고 상시적인 희망퇴직으로 인력 조정을 단행해 왔습니다. 연초부터 경제 상황에 먹구름이 들이운 가운데 올해도 강도 높은 체질 개선 흐름이 관측됩니다. 김성은 기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하반기 법인 설립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이유는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한 체질 개선입니다. 이는 유통 대기업들의 공통적 행보였습니다. 롯데그룹에서는 코리아세븐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롯데온, 롯데호텔 등이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마트와 이커머스 계열사인 지마켓, SSG닷컴이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미래 성장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매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세계 L&B는 오비맥주에게 제주소주를 매각하면서 소주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홈플러스와 SK스퀘어는 각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1번가를 시장에 내놨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가운데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이처럼 비용 줄이기에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재배치, 사업 매각을 통한 비용 감축 등의 강력한 체질 개선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노르페인트의 수성도료가 자동차 공업사에서 유성도료와 혼합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업계 내 소문과 유사한 정황이 실제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르페인트 측은 현장을 상대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소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르페인트의 수송도료가 자동차 공업사에서 유성도료와 섞여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와 일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자동차 도색 작업을 진행하는 공업사들에 직접 문의해봤더니 실제로 노르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수성용 도료 유성 제품을 섞어서 도색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답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색 작업을 빠르게 해줄 수 있냐고 묻자 해당 공업사는 흰색이라면 유성도료를 사용해 빨리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답한 건데요. 노르페인트가 아닌 KCC 등 다른 페인트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회사들은 수성 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페인트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업용 도료 공급을 원하는 대리점에 단계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요청이 발생하면 사업자 확인과 더불어 현장 실사를 통해 수요처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 불가 확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노르페인트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여타 페인트 제조사들은 노르페인트가 암암리에 유성도료를 유통해왔다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수요 감소, 원자재 수급 불안, 에너지 비용 증가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국내 제직 업계가 올해 지속 가능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울한 시장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대체재 개발과 제조 공정 혁신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대성 기자입니다. 수요 감소, 원자재 수급 불안, 에너지 비용 증가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국내 제지업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전망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제지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친환경 대체재 개발과 제조 공정 혁신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제지업체인 무림과 한솔제지는 친환경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고군분투 중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제조 공정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수적이지만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제지업계의 공통된 주문입니다. 한국제지협회가 입주한 무림그룹 서울사무소 앞에서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넷마블 계열 넷마블 FNC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가상인간 리나가 1년째 활동을 쉬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리나는 2022년 1월 공개 후 3월 연예기획사 서브라임과 전속 계약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2024년 1월 대한항공 기내 안전 영상에 나온 이후 1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때문에 리나의 틱톡 계정에는 진짜 폐기당했느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입니다. 넷마블 계열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가상인간 리나가 1년째 쉬고 있는데 복귀 시점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넷마블은 2022년 리나를 공개하고 게임을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에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월 대한항공 기내 안전 영상 이후 1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버추얼 휴먼 사업은 지속할 예정이며 현재 콘텐츠 개발 준비 중이라며 사업 계획과 행보는 연내에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가상 아이돌 그룹 메이브 활동으로 관련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앞서 국회는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국회와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울 전망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